후지모토 타츠키, 몸과 마음이 불타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파이어 펀치로 장편 데뷔를 해 흡입력 높은 충격적인 이야기와 뛰어난 연출로 화제가 되었고, 차기작인 체인소맨에선 전기톱의 악마와 계약해 악마와 싸우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며 매력적인 캐릭터와 예측 불허한 스토리로 큰 인기를 끌어 2021년 이 만화가 대단하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체인소맨 1부 종료 후 만든 단편 룩백은 그림을 그리는 두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며 수많은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독자들의 가슴을 울렸고, 뛰어난 작품성으로 2022년 이 만화가 대단하다 1위를 달성해 이 만화가 대단하다 최초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만화가이자 최초로 1위한 단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죠. 그 후 2022년 체인소맨 2부 연재전 만든 또 다른 단편 안녕 에리도 2023 이 만화가 대단하다에서 2위를 하며 지금은 만화의 악마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님이지만, 과거에 만든 단편들을 모아놓은 단편집 17, 21과 22, 26을 보면 사실은 꾸준히 단편과 콘티를 만들며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노력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 21은 17살부터 21살 때까지, 22, 26은 22살부터 26살까지 만든 단편인데 두 권 합쳐 총 8개의 단편이 담겨있으며 점점 다방면으로 발전해 나가는 작가님의 모습을 보는 재미가 알찬 책입니다. 어떤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첫 번째, 뒷뜰에는 두 마리의 닭이 있다. 17살 때 처음으로 만화상에 투고한 작품이자 작가님의 독특한 감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외계인에게 지구를 빼앗긴 세계에서 닭인 척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두 명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내용이 난잡한 건 아쉽지만 왠지 묘한 매력이 있는 이야기라 좋았습니다. 두 번째, 사사키 군이 총알을 막았어. 첫 번째 작품 이후 미공개 단편 3개만큼의 텀이 있어서 그런지 작화나 연출 실력이 좋아진 게 느껴진 작품으로, 평범한 남학생인 사사키 군이 좋아하는 카와구치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총알을 막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두 마리의 닭에 비해 잘 정돈된 스토리와 특유의 난잡함이 꽤나 즐거웠던 작품으로 이 세상에 0%는 없다는 희망찬 주제도 잘 전달되어 좋았네요. 세 번째, 사랑은 맹목. 작가님의 만화가 데뷔작으로 신인 만화상 가작을 수상해 점프 SQ에 실린 작품입니다. 주인공 이부키가 유리에게 고백하기 위해 다양한 방해를 뚫고 직진하는 이야기를 그렸는데, 제목처럼 사랑에 눈이 멀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고백으로 직진하는 모습이 꽤나 병맛스럽게 그려져 웃겼고, 분명 난잡한데도 묘하게 힘있는 스토리가 흡입력 있게 쭉쭉 읽혀 좋았습니다. 네 번째, 시카쿠. 17, 21에 수록된 마지막 작품으로 작가님이 고열에 시달릴 때 콘티를 만들면 어떨지 궁금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최고의 킬러인 시카쿠가 죽지 않는 흡혈귀 유겔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으며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주인공인 시카쿠가 사이코패스에 킬러가 합쳐진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캐릭터인 만큼 작가님이 움직이기 쉬우면서도 매력있고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전작보다 캐릭터의 매력이 늘었다는 느낌입니다. 보고 있으면 토가타나 파워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너의 랩소디. 22, 26에 수록된 첫 번째 단편으로 편집부로부터 평범한 이야기를 그리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서 작가님이 이를 아득바득 갈며 그린 작품입니다. 학교를 빠지고 엄마를 그리워하며 바다로 향하는 소년 토시히데가 바닷속에서 이너가 만든 피아노를 치던 중 시주라는 이름의 이너 소녀를 만나며 생기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작가님 특유의 시선을 돌리는 전개나 우스꽝스러움이 없는 굉장히 평범하고 정석적인 러브 코미디입니다. 보는 순간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도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애초에 클리셰를 비틀려면 클리셰를 잘 알아야 하는 만큼 정석적인 작품도 확실히 잘 그리시는 듯 합니다. 여섯 번째, 자고 일어나면 여자애가 되어있는 병. 파이어 펀치 연재 중에 공개된 단편으로 만든 시기는 좀 더 오래전인 듯 하지만 담당 편집자 린씨에 의하면 편집부에서 NG를 당해 잡지에 게재하지 못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가 되어버린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난잡하면서 빠르고 흡입력 있는 전개 때문인지 묘하게 사랑은 맹목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맛스럽지만 의외로 여자가 되어버린 주인공이 받는 고통이 잘 그려져 있고 마무리도 깔끔해서 재밌었습니다. 일곱 번째, 예언의 나유타. 장기 연재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단편으로 담당 편집자인 린씨에 의하면 이 시점부터 확실하게 후지모토 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언젠가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예언의 아이 나유타와 나유타의 오빠인 켄지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동생을 소중히 여기는 켄지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나유타가 따뜻함과 난해함을 만들어줘서 좋았네요. 나유타의 생각을 알고 난 뒤 다시 읽으면 작품이 다른 느낌으로 보이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체인소맨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키와 파워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네요. 8번째, 여동생의 언니. 파이어펀치 완결 후 만든 단편으로 룩백의 밑바탕이 된 작품이라 그런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나 소재, 캐릭터 등등 룩백이 연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술학교에 다니는 언니와 동생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 가볍고 우스꽝스러운 초반과 달리 중후반엔 상당히 진지한 내용이 같이 담겨있는 게 참 좋았고, 다른 단편들에 비해 상당히 현실감이 강한 작품이라는 점과 주인공 미츠코의 당혹스러움이나 불쾌함, 열등감 같은 감정들이 잘 묘사되어 있다는 점 때문인지 좀 더 쉽게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후에 만든 단편 룩백은 예전에 채널에서 다룬 적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니 직접 읽어보시고 안녕 에리는 빨리 정발되기를 빕니다. 일본에선 단편을 먼저 게재하고 반응이 좋으면 설정 추가와 수정을 거쳐 본지 연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많은 단편들에서 작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 좋네요. 17살 때부터 부지런히 단편을 투고했고 데뷔 후에는 편집자한테 꾸준히 신작 콘티를 보여줬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1개씩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단편을 만든 건 데뷔를 위해서도 있지만 알바 대신 공모전 상금으로 연명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참 작가님답고 재밌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단편집 정말 재밌으니 작가님 작품 좋아하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